얘기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민주당 지금 속내가 상당히 복잡합니다. 젊음과 개혁의 이미지는 원래 진보의 몫이었는데 지금 국민의힘으로 빼앗겼죠. 위기에 처했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그럼 민주당은 어떤 카드를 좀 내놓을 수 있을까요? 내놓을 카드 없어요. 네. 구조적으로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두 가지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는 국민의힘에서 이준석 후보가 당대표가 됐었던 이유는요. 개파가 없었고요. 개파의 대표적인 인물이 없어요. 그래서 권력의 공백이 생겼습니다. 그 공백을 인지도가 높고 합리적이고 똑똑한 이준석 후보가 딱 차고 들어간 거거든요. 근데 지금 민주당은 권력자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해찬 당대표부터 이낙연 대선 후보, 정세균 후보, 송영길 대표, 윤호중 사무총장 이런 식으로 친노, 친문 이런 분들이 계속 상층부를 형성을 하고 있어서 후진들을 양성하려고 하지 않아요. 후진들이 막 당에 대해서 비판을 하려고 그러면 이해찬 대표 아주 명언을 남겼죠. 한 팀이 돼야 된다. 그리고 입 다물어라. 의원총회에서 X 표시 이렇게 했어요. 저것이 민주당을 망가뜨린 전 근본 원인이라고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초선 의원들이 당의 개혁과 쇄신에 대해서 용기 있게 외쳤어야 하는데 얼마 전에 대통령 만나서도 아무 소리도 못하고 그냥 사진 찍기 위해서 30분씩 40분씩 기다렸다가 사진만 찍고 나왔거든요. 이거는 좀 죽은 정당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부분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데 젊은 사람들 많이 얘기하죠. 이동학 무슨 최고위원 네. 아니면은 김남국 이런 분들 나이는 젊지만 생각은요 사고는요 기득권 정치인들보다 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국민 대다수가 이것은 옳지 않아라고 생각하는 조국을 소유하고 조국의 재판이 잘못됐다라고 계속 항변하는 한 민주당은 기본적으로 쇄신과 개혁, 역동적으로 20, 30대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정당으로 탈바꿈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구조가 돼버렸다라고 비판해 봅니다. 송영길 대표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 대선 기획단, 경선 기획단이 이제 출범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젊은 인사를 좀 파격적으로 단장으로 좀 임명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좀 앞서 나가지 않을까요? 어려울까요? 민주당은 자꾸 국민의힘 바라보면서 따라가면 네. 안 되고요. 민주당만의 방식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이준석 대표가 만들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민주당이 대표를 다시 바꿀 수도 없잖아요. 젊은 대표 만든다고 해서 민주당에 대한 인식이 달라질 것도 아닐 거고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국민의힘과는 다른 길, 다른 방식으로 뭔가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민주당은 굉장히 몸이 무거워요. 집권 여당이라고 하는 책임감도 있는 거고요. 정책적인 부분에서 나중에 가서 정책에 대한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신선하게 이미지를 만들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 뭔가 결과물,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결과까지 내놓아야 할 책임을 져야 될 수밖에 없는 거라는 거죠. 그런 집권 여당으로서는 아무래도 국민의힘하고 많이 사정이 다르다. 그럴 때 그러면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가 이런 과제가 남아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좀 더 국민들한테 안정감 있고 신뢰감 있는 그런 정책적인 대안을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미지로 승부하는 이런 방식보다는 진짜 정책으로 승부를 할 수 있도록 예를 들면 세대교체다. 뭔가 민주당이 부족한 면모들이 있었다고 하면은 그런 것들에 소구력을 가질 수 있는 젊은 층들이 박수 보낼 수 있을 만한 정책을 끄집어낸다거나 대선자들이 경쟁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을 놓고 토론하거나 그렇게 하면서 새로운 희망을 만드는 작업을 해야 될 거다. 그러니까 국민의힘과는 다른 뭔가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방금 전에 채점하는 사람이 너무 공정하지 못해가지고 사감이 너무 많이 들어간 채점을 좀 해주셔가지고 제가 반박 차원에서 말씀드리자면 국민의힘이 후진 양성해서 이준석 대표를 만들었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후진 양성 못한 거 국민의힘하고 사실 똑같을 거예요. 오히려 청년 정치인은 국민의힘보다 민주당이 더 많아요. 네. 사실은. 국회의원들도 민주당이 20, 30대 국회의원은 국민의힘보다 훨씬 많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그런 청년 정치인들을 어떻게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이냐 이런 문제들에 있어서도 조금 더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는 상황과 여건은 돼 있다. 그러니까 파격을 선택하는 그런 방식만이 꼭 대답은 아닐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청년 정치인이 기득권 정치인화 됐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는데요. 그렇게 얘기하자면 이준석 대표도 기득권 정치인인 거죠. 정계에 들어온 지 한 10년은 됐으니까요.
그러니까 기존 정치의 문법을 네. 크게 벗어나지 않는 얘기를 하지만 이준석이라고 하는 사람이 계속 새로운 면모들을 보여주는 것처럼 지금 보이고 있는 거예요. 사실 어찌 보면. 그러니까 그게 정치 불신에 대한 국민들의 어떤 새로운 변화 욕구나 이런 거하고 맞아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좀 그 박수를 보내거나 응원의 목소리가 더 많이 나오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도 뭐 새로운 정치인을 내세우는 방식보다는 네. 정책적인 부분에서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하고 치열하게 토론하고 그 결과를 이준석 대표하고 네. 같이 머리를 맞대고 해결하는 모습. 그럴 때 이준석 대표가 뭐 예를 들면 문제 해결 능력이 없거나 아니면 문제가 있거나 판단이 제대로 안 되거나 이런 것들은 자연스럽게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뭐 정리를 하자면 민주당만의 어떤 방식들을 보여줘라. 국민의힘 따라가서는 안 된다. 대선 주자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더 치열하게 토론해라. 다만 그것 때문에 경선 룰 다 바꿔가지고 막 뒤죽박죽 네. 혼란스럽게 하는 방식이 아니라 좀 질서 있게 정리해가는 모습들을 보여줘라. 부동산 정책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결단력 있게 빨리빨리 정리해주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는 게 오히려 민주당으로서 국민들의 신뢰를 얻을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